이제 챕터 2 다음 레슨인 팔에 돌려주는 힘이죠. 이 돌려주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상체가 일어나는 동작을 확실하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팔에 돌려주는 힘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유틸리티를 쉽게 멀리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을 쉽게 친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이 피니쉬를 했을 때 뭔가 상체랑 팔에 힘이 좀 많이 풀려 있을 때 네. 내가 이 공을 되게 가볍게 쳤다라고 느낄 때 스윙을 좀 쉽게 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상체에 힘을 조금 빼면서 팔로우 스루를 하는 이 팔의 움직임에서도 핵심은 팔로우 스루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만 우리가 짧게 또 같이 백스윙, 다운스윙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팔의 움직임에 우리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다운스윙부터겠죠. 네. 다운스윙 때 몸이 한 방에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하는데 이 팔의 움직임은 내 하체, 상체가 회전하는 것보다 빨리 공한테 다가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아요. 음. 그러면 다운스윙에서는 여러분이 내 상하체가 회전을 하는데 하체, 상체를 따라서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정도의 이미지만 가지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팩트 후 구간에는 내 왼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다. 다시 한번 왼팔이 임팩트 후에 자연스럽게 구부러진다. 여기만 전반적인 팔의 움직임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쉽게 멀리 보내는 그 팔의 움직임은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우리가 팔로우 스루에서 알아볼 텐데요. 공을 조금 더 쉽게 멀리 보낼 수 있는 팔로우 스루의 움직임은 공을 친 이후에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내 양팔을 구부린 상태로 팔꿈치를 모아주는 겁니다. 음. 다시 한번 정면 카메라도 보고 한번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후에 내 양팔을 같이 일단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길이를 서로 모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천천히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슬로우 모션으로 이 동작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움직입니다. 천천히 2번 정도 보여드리고 실제 스윙 스피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후에 양 팔꿈치가 같이 모아서 구부러진다 라는 이미지예요. 네. 실제 스윙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면 양 팔꿈치가 같이 모아서 구부러지면서 피니쉬로 연결이 된다. 굿샷. 지금 굉장히 샷이 잘 맞았는데 이렇게 팔로스루 구간에서 팔을 굽히고 모아주는 게 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일단 팔꿈치를 여러분이 모아주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이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클럽 헤드가 굉장히 빠르게 감겨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팔꿈치를 모아서 내 클럽이 돌아가는 원의 중심점이죠. 그 중심점을 양 팔꿈치가 모아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클럽 헤드가 피니쉬로 감겨 올라가는 속도가 아. 굉장히 빨라집니다. 내가 느끼기에 친 다음에 뭔가 바로 피니쉬로 가버리네? 이 정도까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팔로우스루 구간만 한번 가보면 팔꿈치를 모아줄 때 벌써 뭔가 피니쉬까지 다 갔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반대로 양 팔꿈치가 조금 벌어질 때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클럽 헤드가 감겨져 올라가는 그 원의 중심점이 양쪽으로 벌어져 버리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헤드가 감겨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 팔꿈치가 양쪽으로 벌어질 때에는 헤드가 깔끔하게 휙 감겨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지금 팔을 돌리는 힘 자체도 추진력도 떨어졌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안 맞아요.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네. 헤드 스피드를 네. 좀 빠르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포인트처럼 좀 팔꿈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힘은 많이 쓰는데 헤드 스피드가 좀 늦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팔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아. 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포인트처럼 해보시면 아마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팔의 힘을 굉장히 빠르게 공에 밀어내면서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방금 다나 프로가 언급한 것처럼 팔꿈치끼리 좀 멀어지게 되는 팔로우스루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양 팔꿈치가 서로 모여지면 모여지는 만큼 헤드가 감겨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면에서 지금 정면 카메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일 텐데요. 조금 더 여러분이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모아놓고 감아내는 음. 것과 벌려놓고 아, 감아내는 건 그렇죠. 네, 손목에 들어가는 피로도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팔의 움직임이 제가 그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배치기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냐. 발을 끌고 왔는데 팔의 움직임이 그 상체가 펴지는 걸 어떻게 막아줄 거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정면으로 어드레스 자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같이 모아주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지금 제 어깨를 한번 보시면 팔꿈치를 벌렸을 때보다 안쪽으로 오므려진 네. 모아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내 어깨의 모양은 상체를 둥글게 말아내는 모양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팔로우 스루 때 상체가 어깨와 함께 둥글게 말려 있다면 하체의 움직임 때문에 걱정했던 그 상체가 이렇게 펴지는 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하자면 오른발 엄지를 왼다리로 끌고 들어올 때 나올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부작용이었던 상체를 일어서면서 치는 이 네. 동작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팔꿈치의 모양을 모아주는 팔꿈치를 모아주는 이 움직임으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스윙으로도 한번 가보면 먼저 발이 일어나서 발이 끌고 오면서 상체가 펴질 때의 스윙 먼저 보여드릴게요. 상체가 한번 펴질 때 부작용이죠. 발을 끌고 올 때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네. 오류죠. 그렇죠. 뭔가 일어서면서 강하게 밀면서 약간 열리는 슬라이스가 나는 반대로 발은 끌고 오는데 상체, 내 팔꿈치를 같이 조금 모아주려고 했을 때는 아, 굿샷. 확실하게 그 동작을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팔꿈치를 모아주는 동작만으로 뭐 배치기 동작도 막을 수 있고 그 보기 싫은 치킨닝 동작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미적 감각이 조금 더 내 스윙에서 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도 봐주셔도 좋고요. 제가 왜 손이 아닌 이 팔꿈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좀 멋지고 예쁜 스윙 있죠. 그 부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어, 팔로스루가 우리가 조금 누구나 골프를 치는 누구나 조금 더 멋지고 큰 아크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 아크와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손을 돌려서 손만으로 팔로스루를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정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네. 내 클럽 길이만큼의 아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팔꿈치를 모아서 그 돌아가는 중심점을 팔꿈치로 만든다면 커졌어요. 훨씬, 내 팔뚝 길이만큼의 스윙 아크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했을 땐 여기까지 갈 클럽 헤드가 팔꿈치를 모아주면 저 앞까지 가 있으니까 팔뚝 길이만큼의 스윙 아크를 더 확보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스윙 아크를 또 확보하면서도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스윙을 많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굿샷. 굿샷. 아, 강덕균 프로가 유틸리티를 잘 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주제가 지금 유틸리티 쉽게 멀리 보내기잖아요. 네, 지금 너무 쉽게 240m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러다가 제 드라이버보다 멀리 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래서 유틸리티 클럽으로도 충분히 근데 지금 제 스윙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셔서 눈에 익어서 알아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점프하는 동작을 스윙에 많이 넣지 않습니다. 네. 밀어주고 돌려주는 힘만 합해서 이 정도의 비거리를 유틸리티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팔의 움직임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팔로우 스루 때 같이 구부려서 같이 모아준다.
같이 구부려서 같이 모아준다. 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아크의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크의 얘기를 드렸는데 멀리 길게 뻗는 아크가 좋다면서 팔은 구부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좀 들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 실제 스윙과 내가 느끼는 느낌이 다른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어떤 포인트가 되냐면 내가 아무리 임팩트 후에 팔꿈치를 모으고 구부리려고 해도 임팩트 때 클럽 헤드가 만들어내는 헤드의 끝이 만들어내는 이 가속 때문에 네. 나의 오른팔은 임팩트 후 일정 구간 동안 펴져 보입니다. 음. 여기가 실제 스윙과 느낌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무리 임팩트 후에 빠르게 접고 구부려내려고 해도 헤드가 만들어내는 가속 때문에 내 오른팔은 일정 구간 펴져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 빠르게 구부려서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팔이 만들어내는 회전력, 돌아가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팔에 돌려주는 동작과 몸에 밀어주는 힘, 오늘의 초반부에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 힘을 합쳐서 팔로스루 구간에서 어떤 느낌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지 여기도 간단하게 같이 짚겠습니다. 첫 번째 밀어주는 힘은 나의 오른발을 이용해서 살짝 공 하나 정도 왼다리로 끌고 오는 움직임이었고요. 네. 두 번째 팔의 움직임은 팔꿈치를 모아내는 동작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하면서 쉽게 멀리 보내려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얘네 둘만 신경 쓰면 돼. 이렇게 스윙해서 점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발은 끌고 오고 팔꿈치는 이렇게 모아오자. 굿샷. 굿샷. 그럼 여러분이 임팩트 후에 어떤 느낌을 조금 받으실 거냐면 상체랑 팔에 예전보다 좀 힘이 덜 들어간다 이제. 아무래도 팔꿈치끼리 모아서 구부려냈기 때문에 이 어깨에 일단 힘이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깨에 힘이 빠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 좀 스윙 쉽게 하는 것 같다. 좀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쵸.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스윙을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이 스윙이 뭔가 상체가 굉장히 경직돼 보이는지 아니면 좀 편하게 보이는지 그 부분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만 최대한 모으려고 해볼게요. 이렇게 팔꿈치를 모으려는 그런 의식만으로도 스윙이 훨씬 더 부드럽고 네. 편해지고 힘도 빠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팔꿈치를 모으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방금 오늘의 대부분의 샷에서도 보셨겠지만 슬라이스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네. 분들도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팔꿈치를 모아서 빠르게 감아내는 이 동작을 몸에 익혀낸다면 뭔가 깎이면서 나거나 팔꿈치끼리 벌어지면서 나는 슬라이스 혹은 헤드를 풀어주는 게 늦어져서 나는 슬라이스 이 두 가지 슬라이스를 다 조금 여러분이 예방을 할 수고 혹은 또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밀어주는 힘과 돌려주는 힘 이 두 가지의 동작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오류 동작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장에 가시다 보면은 많은 골퍼분들을 보다 보면 뭔가 손과 팔로 굉장히 강하게 끌고 오는 동작 이런 거 연습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끌고 온다라는 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타겟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을 더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 하체가 밀어주는 힘과 팔이 밀어주는 힘, 이 두 가지가 밀어주는 힘끼리만 합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밀어주는 힘과 팔도 끌어서 밀어주는 힘이 더해지면 많이 릴리즈- 열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릴리즈가 많이 늦어지고 헤드가 열려 맞으면서 음. 이렇게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샷이
오늘 들어 수밖에 처음 없는 거죠. 보는 근데 이 자신데요. 부분이 음. 많은 분들에게 나오는 맞아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팔도 밀어주려고 하고 하체도 밀어주려고 할 때 네, 클럽 헤드는 돌아갈 시간이 없겠죠. 공을 맞추는 그 이전에 돌아갈 시간이 없을 거라서 헤드는 많이 열리면서 가는 슬라이스의 샷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오류의 케이스고요. 이제 두 번째 오류 케이스가 조금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미는 거와 반대인 하체와 팔 모두 한 방에 회전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아. 네. 이 동작은 아마 여러분이 많은 SNS에서도 비거리의 팁으로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그래서 막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체와 팔 모두 한 방에 회전을 하는 스윙의 타입은 우리가 뒤쪽에 남는다는 이 전제는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왼쪽에 체중은 실리는데 이렇게 한 방에 회전을 하는 스윙의 타입은 지면에서 차오르는 그 지면 반력을 최대로 이용한 스윙의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내 몸이 끌어낼 수 있는 힘이 100%라면 120%까지 힘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음. 장점이라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더 치명적인 거죠. 단점은 내 몸을 너무 과하게 점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팔꿈치, 왼 어깨, 갈비뼈로 옵니다. 아. 다시 팔과 몸이 한 방에 회전을 하면서 공을 치는 타입은 지면에서 차오르는 힘을 극도로 이용한 스윙의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면 공을 굉장히 세게 치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어. 아. 네, 확실히 아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일단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서 공 끝이 컨트롤이 잘 안 네. 되긴 했는데 일어나는 스윙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몸이 벌써 힘든데 최대한 그 회전력을 차오르는 힘을 극대화시키면서 어. 근데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긴 하지만 맞아요. 이렇게 스윙을 하시려면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력이 이 정말 많이 네,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점프하면서 차오르는 움직임을 부상 없이 음. 활용하시려면 정말 선수들만큼의 유연성과 근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스윙의 방법은 밀어주는 힘과 돌려주는 힘은 이 올라가는 뭔가 지면에서의 차오르는 이 힘을 최대한 배제한 방법이었어요. 어. 그래서 몸에 많이 무리가 안 가는데 공은 또 효율적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힘 전달의 방법이었고요. 특히나 이 유틸리티 클럽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유틸리티 클럽은 설계가 된 이 헤드가 네. 설계가 된 모양이 쓰러치기만 해도 공은 잘 띄울 수 있게 만들어진 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쉽게 멀리 보내기 위해선 몸 무리하게 점프하지 말고 오른발 왼다리로 끌어주면서 팔 같이 팔꿈치끼리 모아주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자, 샷.